그랬죠? 저는 네. 검찰에서 전화 오면은 네. 보이스피싱 피싱이냐?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저는 예. 실제로 네.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네네.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보이스 피싱이었는데 제가 그 네네. 저희스팅을 즉각 눈치채지 못한 채로 1시간이나 전화 통화를 한 오, 끝에 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막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에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네. 지금 여기 파견 나온 거라고. 오. 예 그러신가요? 막 그때부터 1시간을. 1시간을 통화한 거예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은 진짜 수사관이 전화해도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럽니다.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끊어. 직접 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검찰청 전화번호 우리가 알아요. 네네네. 뭐 수원지검하고 네. 서울중앙지검하고 앞번호가 뭐 이렇게 안단 말이죠. 대략. 안 네. 받아 솔직히. 네네. 안 일부러? 받는데 안 받는데 업무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전화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받으면 보이스피싱이죠.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김필성 나가는 변호사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식. 적절하지 않죠. 체포영장 안 나오셨군요. 체포하라 그랬어요. 오세요. 수사관한테.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김지호의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기자회견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 그런 검사들이 쫀다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참고인도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오란다고 가잖아요. 네. 그럼 온갖 제목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막 어떻게 도모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네네. 뭐 제가 정말 죄가 있으면 체포했겠지 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한 김필성 방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의뢰인이 이러면은 아니 뭐 저는 이렇게는 안 하죠. 가서 싸우죠. 네. 가라. 같이 가고. 왜냐면 영장 나오 이제 그런 건덕지로 주면 안 돼요. 영장 같은 거 영장이 나올 수 청구할 있는. 만한,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선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좀 조작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토요일 날 전화를 안 받았다고 네네. 월요일 날 체포영장을 쳐서 바로 체포했는데 토요일 날 전화를 안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좀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 전화 한 번 안 받은 걸로 영장 씁니다. 그런 검찰은 방식으로. 그런 존재라서 거부, 저는 수사 그렇게 거부.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한테 조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압색을 하거나 네. 하기 전에 음. 검찰 수사관들이 한 4, 5일 따라다닙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관리사무소, 네네. CCTV 이런 것도 몰래 이렇게 떠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 그래서 안 저는 하고. 가끔 그런 게 있으면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혹시 검찰 수사관 오지 않았나요? 물어봅니다.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압색을 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하더라고요. 오. 특이하네. 그 당신 이날 이때 누구 만났지?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증거를 가지고 아니, CCTV 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이 사람들이 한 명 체포하려고 엄청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체포하려고 공을 그렇게까지 들일 이유는 없는데 네. 본인이 평소 조심하는 게 아닌가. 아니 뭐 나가봤자 뭐 어쨌든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설명 변명하려는 순간에 네.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구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면 검찰 조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4년 총선 승리하고 그 다음날 출석했습니다. 그때는 네. 가가지고 막 따지고 왔습니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검찰을 따지고 왔습니다. 이러고도 무사할 줄 기자회견하고. 자, 이금수님이 네. 최진봉 목사님 안경 멋지네요. 저는 멋지다고. 80 넘은 할머니고요. 어머. 항상 존경하면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올려 감사드립니다. 네. 누님이시군요. 네. 아까 캘리그라피님도 네네. 우리 네. 안경 잘 어울리신다고 엄지척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신희준 변호사님은 방송하시면서 문자를 남기시는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시작 전에. 하기 전에 네, 시작 그렇군요. 전에.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봉권 띠지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법사위에서 내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이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재형 검사가 그 전에 이건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세스에 본인은 관계 없다. 수사관의 잘못이다.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인진 변호사? 저는 네. 이게 이제 최재형 검사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됐어요. 네. 계속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최재형 검사 아니냐, 최재형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네. 본인이 먼저 자신이 아무 잘못 없다, 자신은 원형 보전 지시를 내렸다라면서 자기 변명하는 글을 올린 거죠. 이거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낳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도 지금 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수사관들이 오히려 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가 있었다면은 이게 과연 이렇게 훼손됐겠느냐? 어떻게 지금 와서 맨 말단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이 수사관들이 이미 출석하기 전에도 검찰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겠지만 이제 수사관들이 전면에 나서자 이제 수사관들을 더 수세에 모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와, 검사들이 정말 수사관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의 이런 태도. 이거 이제 지난번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거를 진실 게임으로는 안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시했냐 안 했냐 아니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면 그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규정이 그렇다, 규정대로 네.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먹히니까 네. 검찰 쪽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사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이죠 이거 하는 거. 네, 내일이요. 그 내일 보실 때 포인트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역시 규칙을 보면요. 네. 11조 1항에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11조 1항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수물 사무 담당 직원은 압수물의 수리 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 과정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 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이게 이 압수물 수리 명령 압수표에 이걸 원형 보존 여부에 대한 이게 기재라고 돼 있거든요. 기재한 다음에 검사가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검사가 나는 시켰는데 왜 안 했냐라고 뒤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켰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 1항이요. 네. 여기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 명령의 확인을 받으라고 돼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압수표 여기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원형 보존의 필요 의무에 대한 지휘를 받아서 원형 보존이 필요 없다는 지휘를 받을 때는 압수표에 기재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표에 원형 보존에 대한 여부가 잘 기재되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끝난 다음에 수리 절차가 끝나면 검사가 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뒤늦게 와서 나는 지시했는데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하고 이걸 맞춰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검사가 만약에 이거를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면 결재가 만약에 제대로 올라가서 결제를 했는데 안 됐으면은 이거는 압수물 처리한 직원들 잘못인 거고 아니고 이게 결제가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뒤늦게 딴소리하는 것만 검사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 검사가 이제 와서 난 몰랐다가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의무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휘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유추해 생각하면 수사관들은 지휘를 받고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그 1년차 담당했던 이 직원이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직원이 네. 지시도 없이 이걸 풀었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납득이 안 안 되죠.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풀었으면 자기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압수표에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면 기재한 다음에 결제를 받았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명이 네. 압수물 사무처리 처리 규칙과 안 맞아요. 최재한 검사의 변명이 안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수사관 2명이 나왔을 때 네. 처음부터 이제 솔직히 사실대로 전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암기하듯이 지시 X, 지시 X 어떤 지시도 없었다. 그냥 자신들이 처리했을 때는 알아서 이미 한 거다. 뭐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불리한 건 전부 기억이 나지 않고 뭐 이런 게 준비된 발언이지. 네네. 아, 뭐랄까요? 이 자신들이 어떤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준비된 답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준비를 왜 해야 될까? 이거는 검찰청 자체에서 네네.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될지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수사관 2명이 모여서 아니면 수사관 1명의 남편과 셋이 모여서 말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검사가 더 나쁘다. 이거는 분명히 검찰 특히 지금 어차피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최재형 검사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더
논란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네. 지금 메신저를 깠는데요. 이프로스 메신저일 텐데 네. 보통 실무상으로는 뭐 이제 규칙 이런 걸 다 찾아보고 사실은 외우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실무상 어떻게 어떻게 주로 하냐면 이런 게 들어오면은 물어본대요. 메신저로. 검사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검사님 검사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물어보고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에 남아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을 딱 보면요. 네. 원형 보전 여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내용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원형 보전 지시가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또 지휘를 했다고 조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 그렇게 또 아니면 이거를 뭐 하다못해 띠지라도 잘 보관하라고 했다. 자기가 지시했으면 지시했다는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중에 것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일반적인 사무 처리하는 관행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주호 대변인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걸 수사관들이 띠지를 분실하거나 없앴을 가능성은 낮다고밖에 이해하지 못하겠죠. 저는 이 예. 상황 자체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24년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잖아요. 네 했죠. 그리고 돈다발이 있고 관봉권이 있고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난 청문회 장에서도 백혜령 경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관봉권 비닐에 지문이 묻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이렇게 수합할 때는 다 장갑 끼고 그게 지문이 묻지 않고 뭐 DNA가 묻지 않게 비닐로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7일 날 본인들이 압수했으면 네. 바로 이것에 그 비닐에 어떤 지문이 있는지 거기에 정말 그 지문을 이 물건을 맨손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떻든 이 관봉권이 유통된 구조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것을 과학수사 이런 데 맡겨가지고 지문을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관봉권 띠지도 추적을 그때 바로 하면 되는데 12월 17일 날 압수를 하고 1월 9일 날 와가지고 뭐 띠지가 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끼리 하거든요. 네, 왜 바로 수사를 하지 않았나? 아니 뭐 TV만 봐도 네, 증거물 확보할 때 전부 장갑 끼고 거기에 지문이나 DNA가 묻지 않게 그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렇게 수합하고. 근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과학 수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비닐 같은데 여러 사람이 만지면 증거물이 훼손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수사관들 지문도 묻고 지워질 수도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감찰이 더 제대로 돼야 되지 해야 않을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 검사가 이런 이제 공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었죠. 그럼요. 예. 아니 당연히 검찰의 이제 검사가 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네. 수사관들이 아 검사님은 책임이 없군요 이렇게 넘어갈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가장 말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프로스 내부에서도 지금 뭐 그 이제 조 과장이라는 분이 또 글을 남겼는데 검사님이 관봉권의 존재나 현금을 묶었던 비닐봉지 등을 네. 결정적인 증거물로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현금과는 별도로 압수 목록, 압수 조서상에도 개별 압수 물건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만일 검사님께서 원형 보전하라는 지시를 이제 한 게 맞다면은 네. 압수물 수리 담당 직원이 이를 훼손하는 걸 보았을 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봉권 존재를 알고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면은 네. 수사 보고서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근거로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 이런 수사 보고 자체는 작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냐라는 성토의 글이 올라오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거 없이 쓱 없어진 뒤에야 그제서 나는 원형 보존 지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분들도 검찰의 수사관이나 검사들 중에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거, 네, 그런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제일 네. 제가 좀 인간적으로 이 좀 질타하고 싶은 거는 네네. 이 사건이 어쨌든 법무부에서 감찰도 하고 네. 뭐 수사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해서 본인이 네. 해명을 하면 되는데 네. 아니 뭐 수사관하고 이렇게 나눈 대화를 저기 커뮤니티 뭐 어떤 검찰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가지고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얼마 안 한 어떤
사회 초년생들이고 근데 네. 막 저렇게 대화 목록까지 다 옮겨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아니 뭐 본인들이 처음부터 증거물 제대로 확보해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행태가 너무 네. 경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